분위기 좋은 신년의 자리에서 만난 세 번째 귀하신 몸. 순차적으로 또 발령 안 날 수도 있어. 바로 동현님입니다. 정기적으로 가는 데 아니야? 일본이야, 일본. 고혈압 있지. 지방간 수치 높지 지금.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지금 이거 지금 내 나이 50인데 지금 딱 종합 병동이구만. 아 근데 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번에 우리 직원 그 심장마비로 죽었어. 최근에 두 건 있었는데 그 공통적인 증상이 뭔지 알아? 체하는 느낌이 든다. 내가 그 증상인데? 그러면 네 심장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엄마. 뭐. 안녕하세요. 50세 정동현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50인데 한번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하다가 오후쯤이었는데 가슴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쥐어짜는 짓한 통증이 조금 있어서 무거운 바위가 하나가 여기 가슴을 누른 상태에서 짓눌리는 그런 아픔? 가슴 통증의 원인은 생활 습관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그냥 내키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다 보니까 과식하게 되고 평소에 운동은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산책하는 거, 앉았다 일어서기 뭐 한두 번 정도. 예. 건강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회사에 있는 혈압계로 자주 혈압을 재는 것뿐입니다. 혈압약도 먹는데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혈압약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아직 약효가 안 나와서 그런가. 특히 이제 제가 또 주말 부부 혼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약간 두려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 주변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명을 달리하신 분도 좀 최근에 본 것 같고 자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럼 나를 누가 데리고 가지? 병원에 누가 데리고 가지? 높아도 너무 높은 혈압. 동현님의 혈관은 어떤 상태일까요? 약을 지금 드시고 있는데도 혈압이 좀 높은 상태고요. 네. 역시나 문제는 혈압입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으면 심장과 혈관에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근육은 그러니까 부하를 걸어서 운동을 시키면 이렇게 자기 등치를 늘려서 그 부하를 견디려고 해요. 이겨내려고 하는데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고혈압이 이게 일종의 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펌프질을 해서 바깥으로 피를 뿜어내는데 나가는 쪽에 압력이 높으니까 이걸 짤 때 힘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근육이 이 두께가 좀 두꺼워지는데 지금 살짝 두꺼워져 있어요.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져 있다고요? 이게 두꺼워지면서 그래서 심장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이 심장이 피를 담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심장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혈압이 있었던 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던 것 같고 가급적 혈압약을 좀 약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좀 방금 얘기하셨던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약을 덜 먹고 싶다. 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필수적이고 필요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마다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약을 자꾸 끊으려고 그러거나 안 먹으려고 하는 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고혈압 약을 늦게 시작해서 혈관이 높은 압력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는데요. 고혈압은 혈관 건강에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고혈압이 있는 것 자체가 이런 관상동맥 질환, 또 뇌혈관 질환 이런 위험도를 상당히 높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터져요. 그래서 뇌출혈이라든지 콩팥은 이제 심부전이 오고 이제 콩팥을 못 쓰게 되면 투석을 해야죠. 그다음에 눈혈관들이 다치게 되면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까지 오게 되고요.
혈압 관리가 시급하다는 진단입니다. 지금 혈압약을 이제 하나를 2배 용량으로 드시는데 하나를 약을 더 붙여서 드시거나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현님은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이 다 있었는데요. 혈관 건강에 최악인 상황이죠. 본인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이런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뭐 날씬하고 술도 안 먹고 뭐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적어도 4-5배 이상 그 이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 세 사람 모두 식습관 개선과 운동이 필요하다는 진단인데요. 운동 열심히만 하면 되나요? 운동은 이 심장 혈관의 건강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제 운동의 수준이 너무 높아 버리면 뭐 혈관에도 오히려 이제 과중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혈관들이 적당히 긴장하고 그 발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 운동하는 것이 이제 가장 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이 있는 70대 여성, 혈압이 너무 높은 과체중의 50대 남성, 고지혈로 혈관이 막혀 있는 40대 남성까지 너무 다른 세 사례자에게 적당한 운동 강도를 제시하기 위해 심폐운동 부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측정되면 검사 종료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심박수가 138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138의 심박수를 넘기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심장에 부담이 되는 수치예요. 그래서 그 수치는 넘기시면 안 되고 또 너무 낮은 강도의 심박수로 운동을 하시게 되시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 강도는 목표 심박수에 맞추면 되는데요. 목표 심박수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50세인 경우 목표 심박수는 약 136이 되는 건데요. 근부님은 138 아래인 120에서 130 사이의 운동 강도가 적당하죠. 심박수를 측정할 수 없다면 이 표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심박수 120으로 운동하고 싶다면 약간 힘들다고 생각할 정도로 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부님은 집에서 운동할 때 심박수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요. (83이요) 어머니 너 80 나오셨다는데 스쿼트 30개?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근력 운동은 그 정도 하시고 유산소를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높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 효과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은 혈압이 높은 동현님인데요. 근데 혈압이 지금 한 210대 체크되는 거예요. 혈압이 이렇게 높게 측정되면 안 되거든요. 이 정도 강도로는. 낮은 강도의 운동에도 혈압이 200 이상 올라갑니다. 마무리할까요? 결국 높은 혈압 때문에 검사를 중단했는데요. 목표 심박수는 110. 강도 높은 운동은 금지입니다. 철호님은 관상동맥이 약간 막힌 상태라 걱정인데요. 그만할까요? 여기가 지금 조금 아파. 가슴이요? 역시 운동 중간에 가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목표 심박수 120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표 심박수를 확인한 세 사람과 운동을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운동은 혈관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부터 근력 운동까지 배워볼 건데요. 하나, 둘. 가벼운 유산소 운동 4단계를 먼저 배워봤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자세한 방법은 귀하신 몸 홈페이지에서 귀하신 팁을 확인해주세요. 세 사람 모두 목표 심박수에 맞춰 운동을 마쳤습니다. 지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좋아요. 좀 그래도 숨이 차시나요? 네. 네, 운동이 돼요. 운동이 되는 느낌? 쉽게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맥박수도 올라가고 숨도 좀 차는 것 같고 좀 운동다운 운동 같아요. 다음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근력 운동인데요.
다 하체 운동이네요. 이 피가 내려가고 나면은 올라올 때는 발에는 그 심장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혈관인 정맥에 결국 정맥을 누군가 좀 짜주고 이렇게 해야 피가 원활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짜주는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허벅지나 엉덩이의 근육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은 칼로리들을 충분하게 소모하는 게 필요한데 그 기초 대사량을 늘린다고 흔히 말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 허벅지나 엉덩이나 이런 큰 근육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인 종아리 근육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깨 너비로 발을 벌려주시고요. 팔은 허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에 집중해 주세요. 따라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앞 허벅지 근육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허리를 최대한 곧게 세워주세요. 앞으로 좀 나오셔서 무릎을 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내려보세요. 발이 툭 떨어지지 않게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그러면 여기 허벅지 앞쪽 부분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까요? 어떠세요? 뒤가 당겨. 뒤에가 뒤에 당겨. 앞에는 힘 안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 맞아요. 거기가- 무릎 위쪽 부분인 무릎 대퇴사두근에 여기가-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가 무릎 위 허벅지에 자극이 가도록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하실 운동은 엉덩이 근육 운동입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손은 살며시 얹어놨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손은 허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다리를 옆쪽으로 들어주실 겁니다. 두 개. 엉덩이 옆쪽에 힘 들어오실까요? 아파요. 아프시죠? 그 대신 몸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옆이나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앞에 딱 정면 보시고 이쪽 다리 힘으로만 올려주셔야 돼요. 하체 힘으로. 여기를 왼쪽. 의지하게 돼. 그죠? 의지. 근데 최대한 힘을 빼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그냥 손을 얹어만 놨다 생각해 주시고.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맞아요. 종아리부터 엉덩이까지 하체 운동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평소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나름 근육통이 좀 생기는 것 같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셨던 운동들 3주간 잘 실천을 하셔서 3주 후에 좋은 결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 운동 그리고 식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지의 임상영양사라고 합니다. 사례자 분들 중에서 혹시 고혈압 또는 당뇨 아니면 고지혈증 진단 받으신 분들 계실까요? 고혈당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이 세 가지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제 조절하기 위한 식사요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을 막을 수 있는 3조 식사법을 공개합니다. 일단은 혈압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줄이셔야겠죠.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젓가락 식사 방법이에요. 젓가락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이유가 국찌개, 국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식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소금 섭취량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준비한 게 콩나물국이에요. 국을 젓가락으로 어떻게 먹나요? 일단은 한번 숟가락을 들어서 국을 한번 한 3숟가락 정도 떠보시겠어요? 먼저 숟가락으로 3번 국을 떠보고요. 젓가락으로 한 번 더 다시 덜어보실게요. 젓가락으로도 3번 국을 떠봤습니다. 이건 국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확실히 국물 양이 많이 차이 나죠.
보셔도 국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건더기를 그냥 반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하고 찌개는 그냥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마 새 사례자분들 모두 국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럼 제가 다른 솔루션 하나 더 드려볼게요. 네. 식혀서 섭취하는 것도 나트륨 섭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뜨거울 때는 간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밥집 같은 데 가시면 팔팔 끓어서 나오는 거 드시고 바로 싱겁네하고 새우젓 넣으시죠. 네. 네, 조금 식힌 상태로 두면은 그때는 간을 조금 더 잘 보실 수가 있거든요. 뜨거운 국이나 찌개는 조금 식힌 후에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조절하는 솔루션 설명 드릴 건데 꼭꼭 씹어 먹기 챌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철호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식사하실 때 보통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시는 것 같으세요? 바쁠 땐 5분 안에 먹고 끝나죠. 잘 아시는군요. 국밥은 6분, 컵라면은 5분 만에 먹었습니다. 보통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20분 정도가 지나야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최소 식사는 20분 정도 하시는 게 필요하겠는데 오늘 각각 몇 번씩 씹고 삼키실 건지 목표를 정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40번은 어려울 것 같고 네, 저도 그럼 25번? 25번이요. 25번, 그 좌우. 30번 이상으로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현님께서 제일 많이 씹고 삼키시는 걸로. 식사 속도가 빨라질수록 고지혈, 고혈당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을 이제 잡는 솔루션, 바로 무지개 식사 방법입니다. 저희 식물성 음식에는 보통 뭐가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요? 네,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죠. 이제 피 속에 껴있는 지방을 많이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빨강, 주황노랑, 초록, 흰색, 보라검정.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무지개 맞네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으로 위협받는 혈관을 지키기 위해 세 사람은 일상을 확 바꿔보기로 했는데요. 처방된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평화로운 캠핑장.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일이 없어도 늘 앉아만 있던 철호님이 달라졌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종아리의 근육의 힘으로 심장으로 피를 이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아리가 이렇게 힘이 팍 들어가서 혈관 건강을 위한 운동도 매일 하고 있는데요. 네. 인스턴트 음식, 라면, 삼겹살에 소주가 전부였던 식단도 이렇게 건강식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 삼겹살에다 소주를 저녁에 드셨을 때는 하루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보상이라고 네. 하시면서 드셨는데 요즘 보상은 운동? 운동하면서 오늘도 건강해졌다. 철호님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가족입니다. 그때 병원 갔다 오셔서 네. 사실 약간 울컥하셨거든요. 네, 조금 애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미안해서. 네. 가족이죠. 가족을 생각하면 무섭죠. 금번님과 동현님도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을 바꿨는데요. 약도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무지개 식단도 열심히 지켰는데요. 오늘은 검정보라를 먹는 날인데 오늘 식단에서 검정색과 보라색 뭐가 있어요? 검은 콩, 서리태 콩이 있고, 그 다음에 브루베리 있고, 그 다음에 적색 양배추 그거. 동현님은 혈압을 높이는 국물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이제 젓가락으로 국을 먹습니다. 국물에다 밥을 말아서 먹을 때보다
좀 뱃속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매일 혈관을 지키는 운동을 열심히 따라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목표 심박수에 맞춰 운동했습니다. 세 사람의 혈관에 변화가 있을까요? 3주 잘 지내셨어요? 체중 한 3.5kg, 한 4kg 오, 그래요? 가까이 좀 올해 들어서는 지금 술을 한 번도 안 먹고 있고요. 그 경동맥의 두께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얼마나 좋아졌다 이렇게 봤는데 얇아지면 좋은 거거든요. 두꺼운 게 안 좋은 건데 혈관벽의 두께 얇아졌나요? 그러니까 아까 0.6mm였는데 지금 한 0.5mm 정도.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방향 자체가 조금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해서 일단 뭐 노력하신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다행이고요. 작은 변화지만 놀랍네요. 혈관 노화의 주범인 고지혈은 어떤가요? 일단 총 콜레스테롤이 223에서 106으로, 중성 지방이 164에서 100으로, 진짜요? 그리고 이제 LDL 콜레스테롤 이게 이제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이제 이게 144에서 35로. 그래서 지금 그 관상동맥의 죽상동맥 경화 변화를 생각하면 이 LDL 콜레스테롤을 한 70 밑으로, 뭐 제일 좋은 건 55 밑으로 조절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35까지 내려가서 일단 조절은 잘 됐고요. 일반적으로는 160 이하면 정상인 LDL 콜레스테롤. 하지만 천호님은 죽상 동맥 경화가 진행 중이라 70 이하로 낮춰야 했는데요. 35까지 내려갔습니다. 노년을 병원에서 보낼 거냐 아니면 집에서 보낼 거냐. 근데 피부에 주름 하나가 더 생기는 것보다는 혈관을 좀 더 탱탱하게 유지를 하고 죽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님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게 그 경동맥을 저희가 봤던 건데요. 네네. 그 이제 내막의 두께인데 걔가 얇은 게 좋다고. 얇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 0.9에서 0.7로 이거는 뭐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물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뭐 네.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좋은 쪽으로 네. 약간 더 얇아지고 이런 쪽으로 변했더라고요. 네. 동맥의 경화도를 보는 검사를 했어요. 단단할수록 안 좋은 거죠. 노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다 혈관이 노화를 하면서 단단해집니다. 혈압 조절을 좀 더 전번보다 잘하고 그랬더니 요번에 한 번 더 검사한 거에서는 그 조금 더 혈관이 말랑말랑해졌더라고요. 동맥의 경화도가 7.2에서 6.4로 좋아졌습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진 건데요. 혈관 노화를 가속화하는 삼고 역시 대부분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LDL 수치는 여전히 더 낮춰야 합니다. 관상동맥에 이미 죽상동맥 경화가 꽤 진행을 해 있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을 70 밑으로 조절하는 거를 목표로 잡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을 한 2개 정도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근부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3주 만에 뭐 저게 없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럴 거라고 한데 생각해. 일단 뭐 더 진행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 이제 이렇게 70년 이상 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건 누구나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누구나 예외 없이 이제 피부도 조금 예전보다 늙고 이러는 것처럼 혈관도 다 그렇게 노화하고 늙어요. 근데 근부님은 혈관벽의 두께와 탄력도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 염증 수치가 우리 몸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그 심장이랑 뭐 뇌혈관, 심장혈관, 그리고 온몸에 있는 혈관에 나쁜 일들은 막히고 터지는 일들이 더 잘 생겨요. 1.39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살짝 높았는데 이게 정상이 이게 이제 0.83이니까 정상 범위까지 내려온 거예요. 네. 혈관 건강을 위협하던 염증 반응이 확 줄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해 걱정이 많았던 근부님. 우리 아버지는 약주를 좋아하셨고 짜게 드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런 걸 내가 알았더라면 약주를 좀 줄이셔라. 그런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약간 두렵고 무서우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담담해요.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혈관 자체가 단단해지는 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변화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죽상동맥 경화 변화입니다. 근데 그 죽상동맥 경화 변화는 우리가 관리하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사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그러니까 혈관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거죠.